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후이즈고트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6월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도 딱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오늘은 어떤 특징주 가져와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가지고 오셨는데요. 2차 전지 정말 많은 분들의 속을 썩이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일부 강세를 보이는 쪽이 있습니다. 또 대선과 관련해서도 대선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모아나가는 전략도 괜찮을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IT와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최근에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캐즘 현상,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수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주가 같은 경우가 신저가가 나타났고 그러다가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시가총 상위주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면들이 있었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 중 한 후보가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좀 육성과 관련된 부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 소재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시기를 좀 앞당기도록 자금 지원이겠죠.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주가가 한 9만 원 선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러면서 한 2만 원 선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 와중에 2024년 작년이죠. 다시 9만 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저 시기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일컬어지면서 상승이 나왔었고 당시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황화물계와 관련된 부분에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승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상용화의 시점을 살펴보면 2027년 정도예요.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상용화 시점 같은 경우가 아직 2년 정도 남았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당장에 다시 9만 원 선까지 오름에는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상용화의 시점 같은 경우를 유추할 수 있는 건 이제 대량으로 장비 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가는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빠져 있다라고 하면 반응을 하고 다시 좀 그 재료 같은 경우가 좀 부재하다라고 하면은 빠지고 이게 반복될 수 있어요.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좀 음봉으로 윗꼬리를 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 그다음에 그 정책을 안고 종목이 반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아직 상용화의 시기 같은 경우는 좀 시계열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종목이 상승할 때 추격하기보다는 지금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든 구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 같은 경우에 차트가 있잖아요. 그런 점을 활용해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용화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짧은 기간에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한진칼입니다. 이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급등을 하는 게 또 경영권 분쟁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한진칼과 관련해서는 한바탕 소동으로 조금은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지주사 쪽이 주목을 받으면서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주사 쪽도 그렇고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짚어주신 것처럼 지주사의 강세 그런 부분을 안고 주가의 흐름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벤트 측면을 놓고 보면 지금 사측과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 지분 차이가 1.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이게 8월에 펀드 만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한진칼의 지분 5% 같은 경우가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데 이걸 받아가는 블록들이 나타나거나
하면 어느 주체가 가지고 갈진 모르겠으나 경영권 분쟁 이슈 같은 경우는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같은 경우도 시장 속에서 활용된다라고 하면은 지분의 역전 현상까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가격 추이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는 계속 약해왔어요. 변동성도 줄어들어 있었죠.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가는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우리 그런 얘기들이 있죠. 주가가 다른 말을 할 때는 어떤 재료를 내포하고 흘러간다라는 점이에요. 5월부터 거래 같은 경우가 급증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호방건설과 사측 같은 경우에 지분이 1.5%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점이 불거지면서 주가는 상승했었어요. 최근에 재료가 또 부각이 되었었죠. 이건 뭐 소멸되는 재료라고 하기보다는 이 경영권 분쟁의 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주사의 요소가 시장 속에서 강한 점도 있지만은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안고 주가 같은 경우가 빠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추세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 하셨는데 정말 그래프만 봐도 5월부터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가 어떤 그 재료를 안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재료가 시장에 불거질 때마다 주가는 반응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뭐 경영권 분쟁의 요소가 팩트를 연결해 봤을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는 그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급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주가 수준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진칼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실리콘투입니다. 오늘 K뷰티 정말 장 초반부터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실리콘투와 관련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메디큐브인데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 화장품에 관심이 있다는 분들은 또 모르지 않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스토어 형태, 그 다음에 약간 온 오프를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울타뷰티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한 2분기 전까지는 실적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울타뷰티를 매수를 했었는데 이게 과연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배분인가라는 게 시장 속에서 화두가 되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 호조였어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우리 실적 발표 시즌 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가격 조정이 나왔었어요. 세론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 이 실적에 대해서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빠진 주가 같은 경우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다시 추세를 만들어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어떤 종목이든 이게 다시 추세 강도를 만들어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안고 추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다음 분기에 실적 호조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종목을 볼 때 또는 화장품 업종을 볼 때 미국 쪽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던 기업 같은 경우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났고 그러면 비슷한 사업 중에서 조금 더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가 흐름 같은 경우 당장 추격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이런 주가 추이의 하단, 즉 이동평균선을 붙어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핵심은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추후에 계속 변화되는 실적 추정치까지 추적을 해본다라고 하면 추정치가 만약에 하락으로 바뀌면 그때는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지금은 실적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도 다음 분기까지는 존재함에 따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특히 실적이 괜찮다는 게 참 어떤 이유보다도 믿을 만한 구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딱 그래프를 보면 작년 이맘때 54,20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도 이 부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뭐 지금 나오는 실적에 대한 예상치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밀리기보다는 6월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 영향을 받아서 뭐 가격 조정이 나온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서 실리콘투도 조금 더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네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5만 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참 안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특히 이 지난달에 외국인의 수급을 또 확인해 보면 SK하이닉스는 순매수 상에 올랐는데 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순매도 상에 올랐거든요. 이런 점은 또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이 시장을 사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 두 가지 차이를 통해서 외국인은 지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사주지 않는 거죠. 매도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안 빠지는 주가 수준이 한 5만 원 선 초반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5만 2천 원 선까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 뒤에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5만 2천 원 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지금 조금 높은 가격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추가도 할 수 있겠죠. 지수가 여기에서 다시금 박스권 하단까지 안 온다는 전제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는 좁은 박스권 흐름이에요. 6만 원권에 갔을 때는 좀 조정이 나오는 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선이 끝났어요. 이제 곧 끝나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상법 개정안 부분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시장에서 이제는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시장에서 지주사란 것을 바라보지만 그 뒤에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지배구조 개편 요소가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삼성에서도 그런 점을 약간 준비를 하기에 최근에 삼성물산 주가 같은 경우도 좀 다른 점을 보였던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을 진행할 때 그때 조금 아쉽긴 했죠.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보니까 다만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만약에 지금 막 8만 원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배구조 개편 요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주가의 등락폭이 적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 5만 원 중반선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의 다음 측면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지배구조 개편 요소가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충분히 추가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지금 접근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의 4가지 특징주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이사님의 추천주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로는 HD 현대건설기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또 협상을 가진다. 2차 협상에 나서는데요. 하지만 공격이 또 이어지면서 협상 타결에는 또 조금은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건 기대감을 가지고 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조금 내려놓아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당장 재건과 관련된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봉합이 되고 그래서 재건주들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는 늦춰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재건이 진행된다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재건과 관련된 부분이 진행됐을 때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부각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특히 굴삭기 종목 같은 경우가 주가가 최근에 강하지 않은 이유가 계속 재고가 쌓여 있어요. 재고가 쌓여 있다라는 거는 공급 초과인 상황이고 단가가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아직 신통치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빠진 주가는 한 5만 원대 정도, 5만 원대 정도였고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만 원 선까지 주가는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수가 하락할 때, 그다음에
재건 요소 같은 경우가 더 시장에서 좀 불투명해졌을 때 빠진 주가도 5만 원대 중반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시장 속에서 좀 재료를 안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반기가 되면은 재건 요소 외에도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AI 중심의 투자 외에도 본격적인 경기 부양과 관련된 자금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뭐 과공급으로 인한 재고가 쌓여 있는데 재고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실적까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 호전의 가능성과 당장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재건과 관련된 요소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뭐 가볍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열어둡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하단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굳이 급하게 뭐 가격을 올리면서 추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재건이 언제 진행될 줄 모르니. 그래서 한 67,500원 선. 지금 가격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가격 하단에 대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2월에 상승했던 고점 부근이에요. 우선 1차로 뭐 재건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에 9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인데 이 가격 같은 경우는 4월에 하락했었던 그 가격대 구간의 하단이에요.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을 했을 때는 손절가로 제시하는 5만 5천 원 같은 경우를 깰 수 있다 보니까 손절가는 5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반기까지 가능성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목표가 9만 원 더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추천주까지 들어봤습니다. 후이즈고트 오늘의 주인공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